그런데 박성재 전 사장님은 이제 노조위원장 시절에 네. 그리고 그 전후로 이명박 시절, 박근혜 정부 시절 또 겪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언론을 향한 탄압 이것과 네. 예.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언론을 대하는 모습 비교를 해본다면은 어떻습니까? 비슷한 면이 있고 좀 다른 면이 있는데 네, 비슷한 면은 네. 공권력을 쓴다는 겁니다. 아, 네. 지금 칼을. 음. 예. 즉 그게 검찰이죠. 네, 예. 지금은 더 많아졌어요, 칼이. 음. 예. 예를 들어서 네, 2008년을 즉 MB 정권이 막 들어섰을 때 생각해 보면 음. 그때 초반에 그때도 이제 MBC 때문에 그랬다고 네. 지금 억울해하는데 네, 그 PD 수첩의 그 광우병 네, 프로그램 네. 이후에 이제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네.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나서 여름 때부터 이제 음. PD 수첩 PD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검찰에. 음. 그리고 그걸 사과 방송을 네, 뭐 강요하고 방통위가 나서서 네, 네, 네. 그리고 그 뭐 등등등 거쳐가지고 PD들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 사장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고 네. 또 사찰을 했습니다. 국정원이. 아, 예, 제가 왜 왔냐면 네. 제가 사찰당한 문서를 제가 아.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아내가지고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당시에 음. 전 노조위원장 출신 박성재를 정치부에 보내면 안 된다. 그때 정치부장이 저를 좀 좋아하던 선배가 네. 국회 반장을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저를. 네네네. 예, 근데 심지어 박성재가 국회 반장이 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의 문서가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그거를 MBC에 누구누구에게 전달했다. 누구누구가 누군지는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네네네. 저는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예,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사찰을 하고 심지어 인사에 개입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세졌어요. 아, 왜냐하면 MB보다. 왜냐하면 검찰의 이 행보가 네. 더 광폭이 됐고요. 큰 거 아니면 안 나섰는데 지금 네. 짜잘한 것까지 다 나섭니다. 예, 검찰이. 네. 그다음에 국세청, 국세청이 동원됐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저희 물론 5년에 한 번씩 받는 세무조사라고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그 이제 추징금을 때렸습니다. 아하. 그것 때문에 저보고 탈세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감사원. 지금 또 감사원이 굉장히 심하게 네, 네.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무총장 하시는 분 지금 비판 많이 받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뭐 모든 공권력이 총동원되고 좀 있으면 방통위가 이제 그렇게 바뀌면 네. 방통위도 한상혁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네. 방통위가 이제 그 또 체제가 바뀌면은 방통위를 통한 압박이 세지겠죠. 그러겠네요. 예, 그다음에 뻔해요. 이제 또 방통심의위원회 내용을 가지고 또 난리를 칠 겁니다. 아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훨씬 그 광범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동원되고 쉽게 말하면 있다. 더 악랄합니까? 뭐 악랄하다라는 말까지는 제가 하고 칼을 싶지는 쓴다. 않고요. 예, 하여튼 검찰을 동원하고 있다. 가능한 한 모든 공권력을 다 동원해서 하고 있다고 저는 보죠. 자, 아까 이제 국세청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감사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검찰이 또 필두에 네. 서 있는 건데 네, 어떻습니까? 그 이러저런 사람들이 많은 비판을 하잖아요. 검찰 공화국이다 지금이. 네, 참여연대도 최근에 네, 네, 검찰 공화국이 됐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제 예. 백서를 발간을 했어요. 예,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서 네. 이 과정에서 말이죠. 예. 이 정권이 검찰 공화국 정권인가 이걸 좀 느낍니까? 느끼죠. 저도 느낍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네. 이미 기소를 당했어요. 네, 네. 예, 사장 끝나자마자 음. 뭐 그 아까 말씀드린 제3노조가 네, 네, 네. 저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저하고 음. 최승호 전 사장님하고 네. 전 경영진이 하여튼 4명이 이미 기소가 됐고요. 다른 건도 몇 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방송사 전현직 경영진도 사내의 어떤 이런 걸로 네. 이제 막 고발하고 이런 사안들이 네. 문재인 정부 때 고발했던 상황에서는 다 무혐의가 되거나 기각이 됐던 게 네. 지금은 다시 다 끌어올려져 가지고 이렇게 기소까지 가고. 기소까지 가는 경우가 많고요. 음. 제가 그리고 이미 그런 기소를 당해서 유죄를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네, 네, 네. 그게 뭐냐면은 2008년에 음. 그 종편을 만드는
미디어법, 아, 우리는 미디어 악법이라고 불렀는데 네네네. 그거 이제 반대한다고 그 방송사들이 총파업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때 방송사 위원장들이 다 재판에 기소가 됐어요. 그걸로. 네. 근데 그 기소한 사람이 누구냐면 음. 보통 파업을 하면 음. 기소를 그 파업에 대해서 업무방해로 고소를 해요. 네. 회사 측이. 네네네. 그죠? 네. 예. 파업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회사 측이 음. 보통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런데 당시 회사 측은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고소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럼 누가 고발했냐? 음. 보수 단체가. 아. 예. 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 그걸 가지고 왜냐하면 친고죄가 아니니까. 예. 보수 그래서 단체를 활용한. 그렇죠. 근데 수법을? 지금 그런 게 많아요. 아. 예. 그래서 뭔가 누가 뭐 어디 보수 언론에 기사가 나면 어제도 뭐 그런 게 있던데. 그 조선일보에서 그 돌아가신 건설노조 네, 분들 네, 네. 그 누가 지켜보면 보고 네네. 있었다 이런 관련 기사를 기사가? 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보수 단체가 바로 그분을 아. 고소를 했더라고요. 고발을. 이러면은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많이 제가 지금 탈세 혐의로 고발돼 있는 것도 네. 동아일보가 그 국세청에 음. 그 추징금 기사를 썼어요. 네. 내용을 전혀 모르고 쓴 기사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국세청에서 흘려줬어요. 아니면 쓸 수가 없는 기사입니다. 네, 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동아일보 기사만 가지고 서민 교수님이 네. 서민 교수님 아시죠? 그 유명한. 예, 예. 서민 교수님이 저를 고발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거를 또 지금 아하. 쥐고 있어요. 예. 자, 그렇다면 그렇게 이제 전방위적인 압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쭉 들어보니까 전방위죠. 이제 검찰을 필두로 해서 네. 감사원, 국세청 등등 또 보수단체 전방위적인 압박 이걸 받고 있는데 이제 지금 오마이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MBC 네. 공영방송의 대표 중에 하나. 네. 이게 제대로 좀 보도를 하고 권력에 굴하지 않아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러면 안 과연 그러할 힘이 내적으로 있을 것인가? 네, 지금 뭐- 이제 박성재 전 사장의 결기를 보면 있는 것 같은데 MBC 전체 조직의 문화를 보면 네. 과연 그런 힘이 있을 것인가? 네. 왜냐하면 이제 내년에 또 이제 방통위 이 관련한 이런 이제 흐름들도 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2016년에 박성재 당시 아마 해직돼 있을 당시인가요? 2016년에 네, 맞습니다. 썼던 글, 페북에 썼던 글을 페이스북에 썼던 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에 이제 뜰 텐데요. 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당시가 이제 탄핵 국면이군요.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에서 JTBC가 막 특종 많이 할 때 종편인 JTBC와 TV조선이 연일 특종을 내보내며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파헤치고 있는데 공영방송인 KBS, MBC는 뭐 하고 있냐고 질타하는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그건 강아지 보고 주인을 물어뜯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KBS가 쇠사슬로 묶인 강아지라면 MBC는 물어뜯을 이빨도 없어져 묶어놓을 필요도 없는 애완견이 된 지 오래입니다. 자, 이게 2016년 그러니까 7년 전의 글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저렇게 물어뜯을 힘도 없는 애완견이 한때 네. 된 그런 네. MBC 조직을 네. 지난 3년 동안 네. 많이 회복을 시켜놨다고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자, 이렇게 지금 윤 정부 들어서 전방위적인 압박이 되어가고 있는데 과연 MBC 내에 이걸 이겨낼 내적 힘이 과연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 있다고 보는데 네, 어차피 제가 연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중간에 뭐 해임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네. 이제 다른 사람이 사장이 올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또 옛날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네. 우리 MBC의 언론인들이 네. 현명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게 잘 행동할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러려면은 일단 정신이 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 뭐 월드컵 때도 중꺾마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은 마음이라고 네,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뢰를 다시 회복했는지 그거를 서로 이제 후배들이 이제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 MBC 언론인들이 음. 그거는 무슨 사장이 뭐 잘해서도 아니고 네. 우리가
지금 5년 가까이 걸렸어요. 이렇게 음. 만나면 좋은 친구였다 네. 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갑자기 저렇게 음. 신뢰도가 엉망이 됐다가 음흠. 다시 만나면 좋은 친구로 돌아왔거든요. 네, 네, 네. 네, 근데 그게 한 5, 6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신뢰라는 게 네. 쌓기는 어려워도 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네, 네, 네. 우리가 조금만 삐끗하면은 근데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이 음흠. 인사권에 의해서 네. 사장이 가진 인사권에 의해서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있지만 음흠. 저는 MBC 내 언론인들이 네. 거의 90% 가까이는 음흠. 80% 이상은 네. 저랑 생각이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정치적인 지향의 문제가 아니라 네. 언론의 자유, 그리고 권력을 감시하고 또 약자의 편에 서고 네. 그런 어떤 우리 국민들이 언론에 바라는 음흠. 그런 그리고 공정하고 네. 공정하다는 게 음흠. 무슨 기계적으로 50대 50을 가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늘 얘기합니다. 공정한 판결이라는 게 뭐냐? 네.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는 게 공정한 판결이지 음흠. 피해자와 가해자를 반반으로 이렇게 음. 하는 게 공정한 판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정확하게 취재해서 음.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심정으로 공정하고 또 권력을 감시하고 힘센 네. 자를 감시하고 약자를 위하는 그런 보도를 계속 해 나가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저는 좀 위험한 순간이 와도 해낼 수 있다. 국민들의 지지, 네. 지금 받고 있는 신뢰를 지켜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